2006년 2월 28일 중국 자무스시에 사는 주용에는 외박하고 돌아온 아들 첸빙을 혼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게임방을 자주 가 혼냈더니 친구 집에서 잤는지 이틀 만에 돌아왔던 13살의 아들. 옆에는 처음 보는 남성이 서 있었는데 아들을 데리고 와준 것 같아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고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는 그녀에게 볼 일이 있다고 말하며 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주홍에는 아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까 자기를 데려다 준 남성의 집에 시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처음에 주용에는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보고 겪은 것을 말하는 모습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은 첸빙에게 그 남성과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2월 26일 어머니에게 하도 게임만 한다고 꾸중 들었던 챔빙은 어머니를 피해 시내에 있는 게임방에 갔습니다. 저녁까지 게임을 즐겼던 그는 너무 졸려 의자에 앉아 졸았는데 그때 이 카페를 자주 찾던 국룬보라는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챔빙에게 앉아서 졸지 말고 저기 누워서 자라며 의자를 나란히 붙여 구색을 맞춘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챔빙은 고맙다며 의자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공run보가 부르는 소리에 깼습니다. 왜 깨었냐고 묻자 그는 자기랑 집에 가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함께 게임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마침 어머니 때문에 집에 가기 싫었던 챔빙은 감사하다며 그를 따라갔죠. 그런데 막상 집에 도착하자 국룬보는 문을 잠그더니 흉기를 들이밀며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저기 있는 애들처럼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을 때 챔빙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내구의 시체가 놓여 있었거든요. 말 잘 들으면 살려주마. 소리 지르지 마. 안 그러면 저렇게 되니깐. 너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인 챔빙을 그는 침대로 이끌었고 거기서 자신의 욕망을 풀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고통, 공포 속에서 챔빙은 그가 하자는 대로 다 따랐다고 합니다. 욕망을 푼 국룬보는 챔빙에게 부모가 무슨 일을 하고 집에 돈이 많은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자신을 키우고 일자리가 불규칙해 집안에 돈이 없다고 하자 돈까지 뜯어내려 했던 그는 실망했습니다. 챔빙은 아직 그가 자기를 어찌할지 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말을 잘 듣는 척하며 탈출할 궁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기는 너무 춥다며 우리 집에 아무도 없을 테니 집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룬보는 너의 말도 확인할 겸 가서 진짜로 돈이 없다면 풀어주겠다고 말했고 챔빙은 자기를 믿고 있는 그를 안심시키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챔빙의 집에 갔을 때 마침 소년의 어머니인 주홍옌이 집에 있었는데 소년은 국룬보에게 저희 어머니세요 라고 소개했습니다. 주홍옌은 외박을 한 아들을 나무랐고 데려다 주어서 고맙다며 국룬보에게 안으로 들어 차라도 한잔하라고 말했습니다. 집 안을 훑어본 국룬보는 어차피 뜯을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볼 일이 있다며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천빙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했던 짓을 말하지 않았기에 끝까지 말하지 않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저녁 천빙은 자신이 겪었던 일, 보았던 것을 모두 어머니에게 말했고 다음날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천빙의 안내로 경찰은 국룬보의 집으로 갔고 거기서 천빙이 말했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국룬보는 집에 없었지만 몇 시간 뒤 시내에 있는 게임방에서 체포됐죠. 그리고 밝혀진 진실. 작년부터 자무스시에서는 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이 국룬보였던 것입니다. 170대 초반 키에 마른 체형, 평범한 외모에 순박하고 온후한 느낌을 주었던 그가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밝혀지자 이웃들은 경악했다고 합니다. 1973년 7월 6일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국룬보는 공장에서 일하며 이른 나이부터 돈을 벌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한 여성과 동거했는데 그녀가 미성년자였기에 그녀 부모의 신고로 8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2004년 10월이 되어서야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요리사가 되려고 했지만 게을렀던 그는 금방 포기하고 매일 게임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남성과 재혼할 때까지도 그는 여전히 일은 안 하고 빈둥거리며 살았고
그런 모습이 보기 싫었던 어머니는 남편에게 부탁해 아들을 따로 살도록 근처에 집을 얻어주었습니다. 용돈을 받으며 매일 게임만 하는 제멋대로 살았던 그는 생활이 안정되자 감옥에 있었을 때 즐겼던 욕망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감옥에 갔을 때 그는 다른 수감자에게 성적으로 괴롭힘 당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성에 눈 떠버린 그는 출소 후에는 뜸했지만 생활이 안정되자 다시 그때의 욕망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2005년 3월 16일, 국론보는 시내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하교 중인 왕성리라는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파서 문을 못 열겠다며 도움을 청했고, 그렇게 자기 집으로 왕성리를 유인해 자신의 욕망을 풀었습니다. 몇 시간 뒤 왕성리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난로에 소각했습니다. 첫 범죄가 살인까지 이어지자 그는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같은 방식으로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해 10월, 그는 시내에서 떠돌이 소년 왕씨를 발견했고 밥을 주고 게임도 시켜준다며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왕씨가 들어왔을 때 흉기로 위협하며 자신의 욕망을 풀었죠. 떠돌이라 여러 모진 일을 겪어보았던 왕씨는 며칠 동안 국어를 통해 번 돈을 그에게 주는 등 그의 비위를 맞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왕씨가 다른 남자와 친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국눈보는 그가 자기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날 저녁에 살해했습니다. 그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난로에 소각하는 방법으로 유기를 했지만 이 뒤로는 범행을 저지른 뒤 그냥 집에 시체를 방치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다른 피해자들을 겁주는 용도였다고 합니다. 들어가면 악취가 풍겼던 악마의 집. 하지만 처음 말씀드렸던 챔빙처럼 풀려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용기를 내 어머니에게 말한 챔빙으로 인해 악마의 범행을 멈출 수 있었죠. 훼손이 심했기에 피해자 신원 파악이 어려워 경찰은 같은 연령의 실종자를 추려 그들 가족에게 연락했고 그렇게 모든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실종된 아들이 그런 일까지 겪었다는 걸 알게 된 부모들은 오열했습니다. 2006년 7월 13일, 국론보는 자무스시 중국인민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31일에 그의 형이 집행됐습니다. 자신의 왜곡된 욕망을 위해 타인의 생명까지 우습게 여겼던 국눈보. 그가 저지른 악행에 비하면 사형마저도 가벼운 형벌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이면 지옥에 있을 그가 영원히 그곳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